혹시 단 10초 만에 말 그대로 첫걸음, 첫눈에 반한 눈길, 첫마디만으로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직감적으로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중요한 말을 해서도 아니고 과거를 알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을 드러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세상에 대한 태도, 자신감, 심지어는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까지도 말이죠. 저는 어렸을 적 아버지 옆에서 시장 가판대를 팔 때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통로로 들어오기만 해도 저는 그 사람이 천을 사서 갈지 아니면 그냥 시간만 낭비할지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직감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마법이 아니라 보는 능력이라는 것을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놓치는 것을 보는 능력 말입니다. 수년 동안 저는 사람의 성격은 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깨를 어떻게 펴는지, 시선을 어디로 돌리는지, 침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혹은 피하는지 등에서 순식간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은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막 당신과 알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당신은 이미 그들을 마치 펼쳐진 책처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6가지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이 아닙니다. 제3, 제 조상들, 그리고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편의가 아닌 생존의 문제였던 여러 세대에 걸쳐 검증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언제나 효과가 있는 한 가지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하더라도 이 기술 하나만은 100%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 노련한 유대인 노인에게서 전수받은 이 기술은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기술을 알 수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보는 법을 배워봅시다. 첫 번째 규칙, 사람의 걸음걸이는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반영합니다. 걸음걸이는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감을 큰 목소리, 값비싼 옷, 혹은 뛰어난 연설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간단합니다. 사람의 걸음걸이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부러 포즈를 취하거나 인상을 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아니라 복도를 걷거나 계산대로 가거나 지하철 출구로 향하는 등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걸음걸이를 말입니다. 바로 이 순간 몸짓이 진실을 말해줍니다. 걸음걸이는 그 사람이 자신을 얼마나 믿는지,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지, 얼마나 강한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는 빠른 속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개를 살짝 들고 어깨를 펴고 균형 잡힌 걸음걸이를 의미합니다. 피곤해 보이거나 수수하게 옷을 입었더라도 그런 걸음걸이에서는 품위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발을 질질 끌거나 구부정하게 걷고 마치 자신의 존재를 사과하는 듯한 사람은 대부분 내면의 불안감, 실수에 대한 두려움 또는 눈에 띄지 않으려는 습관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지식은 어디에나 적용됩니다. 면접에서는 누가 진정으로 일을 해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누가 그저 말솜씨만 좋은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데이트에서는 상대방에게 진정성이 있는지 아니면 남에게 맞춰주는 데 익숙한 사람인지 알 수 있죠.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파트너 관계를 맺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도망칠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법칙의 힘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저는 종종 시장에 갔는데 물건을 사러 간 것이 아니라 그저 구경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요셉, 사람들이 뭘 입었는지 보지 말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허름한 재킷을 입고 멍한 표정에 힘겨운 걸음걸이를 한 남자가 우리 옆을 지나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힘겨워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불쌍한 사람, 아마 직장을 잃었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시며 아니, 저 사람은 삶을 제대로 짊어지고 있는 게 아니야. 마치 짐처럼 질질 끌고 가는 거지. 저런 사람은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남도 도울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주 후 그 남자가 우리 집에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설득력 있게 말하며 모든 것을 갚겠다고 약속했고 심지어 맹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걸음걸이를 떠올리며 생애 처음으로 그의 말과 그의 본성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 그는 똑같은 수법으로 수십 명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아무에게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말로 추측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저는 사람의 걸음걸이를 관찰합니다. 걸음걸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걸음걸이는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를 비추는 영혼의 거울입니다. 사람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간단하지만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력서, 추천서, 심지어 개인적인 대화보다도 더 효과적입니다. 당신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사람들과 있을 때, 특히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면접에서는 예의 바르고 침착하며 경청하는 모습을, 첫 데이트에서는 배려심 있고 섬세하며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협상에서는 신뢰할 수 있고 절제되고 정직한 모습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진정한 본질은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피곤할 때 웨이터에게 어떻게 행동할까요? 늦었을 때 택시기사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마감일이 임박했을 때 동료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행동의 일관성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자기 자신다운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람이 앞에 있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앞에 있든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따라 말투, 태도, 존중의 정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바위와 같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가뭄 속에서도, 침묵 속에서도 그들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는 친절하지만 바리스타에게는 무례하게 군다면 그것은 단지 기분이 나쁜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패턴입니다. 둘이 있을 때는 다정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당신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수줍음이 아니라 계산적인 행동입니다. 협상에서는 정직을 맹세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일에 속인다면 결국에는 중요한 일에서도 속일 것입니다. 이 원칙은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누구와 관계를 맺고 누구와 거래를 하고 누구에게 당신의 아이디어, 시간, 돈을 맡길 것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뢰성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친절한 행동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번의 친절한 행동은 이미 인격을 보여줍니다. 나는 이 사실을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삶에서 배웠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내 시계 수리점에 찾아와 자신을 수집가이자 감정가라고 소개하며 완벽한 상태의 골동품 회중시계를 보여주었다. 그는 차분하고 정중하게 말했고 전문 용어도 알고 있었으며 적절한 질문을 했다. 나는 드물게 시계 제작 기술을 이해하고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손님이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는 시계를 진단을 위해 맡기고 며칠 후 찾으러 왔다. 이번에는 혼자였고 다른 사람도 없었으며 수집가라는 이미지도 전혀 없었는데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짜증스럽게 카운터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을 끊고 아무 이유 없이 할인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작업 비용을 설명하자 그는 당신들은 여기서 사람들을 바가지 씌우는 거잖아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으로는 모든 상황이 이해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길 건너편 커피숍의 바리스타가 작업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어제 그 남자가 우리 가게에서 우유가 미지근하다고 소동을 일으켰어요. 손님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갤러리 주인에게 아첨하면서 웃고 허리를 굽히고 메스트로라고 부르는 걸 봤어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내면의 원칙이 아니라 외부의 이익에 따라 좌우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모래성처럼 어떤 조명 아래에서는 아름답지만 첫바람에도 무너져 내리는 존재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첫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시간과 맥락을 초월하여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에게 인사하는 방식, 택배 기사에게 감사하는 방식, 아무런 인상을 남기려는 의도 없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 등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진정한 인격은 무대 위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무대 뒤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실망, 속임수, 해로운 관계를 피하고 싶다면 상대방이 가장 좋을 때 어떤 모습인지 묻지 마세요. 오히려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에도 변함없는 모습을 보이는지 자문해 보세요. 그래야만 가면이 아닌 진정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법은 눈입니다. 눈은 단순히 시각 기관이 아닙니다. 눈은 사람의 내면 세계가 드러나는 창입니다. 심지어 원치 않을 때조차도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 몸짓, 억양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만 눈은 거의 속일 수 없습니다. 눈은 본능적으로 즉각 반응합니다. 거짓말을 할 때는 눈이 좁아지고 불안할 때는 시선을 돌리고 진심 어린 관심이 있을 때는
빛이 나고 내면의 공허함 때문에 눈이 멀어집니다.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교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행위입니다.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시선은 내면의 진실성을 나타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말 뒤에 숨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이리저리 돌리거나 눈을 자주 깜빡이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상대를 꿰뚫어 보려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은 모두 신호입니다. 이러한 시선은 항상 거짓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려움, 불안, 내적 갈등을 나타낼 수도 있고 거의 대부분 상대방의 말과 감정 사이의 불일치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협상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제안을 진심으로 믿는지 여부를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 상대는 진심으로 당신에게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구애 단계에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는 지원자가 경력에 대해 진실을 말하는지 과장하는지 여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정에서도 친구가 무언가를 숨기기 시작하면 본인도 깨닫기 전에 알아챌 수 있습니다. 눈은 신성하거나 순수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생존을 담당하는 뇌의 변형계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대뇌피질이 멋진 말을 지어내는 동안에도 눈은 이미 위험, 수치심, 탐욕, 관심, 공허함 등을 드러냅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여러 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제 가게에 들어와 희귀 원단 공급업체를 찾는 대기업의 직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말끔하게 차려입었고 또렷하고 자신감 있게 말했으며 전문 용어도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오래된 공장 몇 곳의 이름까지 댈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그의 시선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를 쳐다보긴 했지만 마치 제 등 뒤를 살피는 듯 휙휙 지나갔습니다. 샘플을 보여주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으며 품질을 칭찬했지만 눈동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놀라움도, 심지어 평가하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화를 끊지 않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실수로 서류철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굽혀 서류철을 주려고 했는데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제 책상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제 손도 서류철도 아닌 바로 그 서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틀 후 저는 그 영업사원이 잠재 고객으로 가장하여 도시의 절반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해 공급업체들을 경쟁사로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가 연기를 아주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완벽했고 태도는 흠잡을 데 없었으며 몸짓 하나하나까지도 연습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아직 거짓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완전히 다른 사례입니다. 제 사촌이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매력적이고 깔끔하고 똑똑하고 직업도 좋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완벽한 신랑감이네 라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촌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사촌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그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그의 눈빛이 차가워져 마치 대본을 읽는 것처럼 진심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 나는 그녀에게 다음번에 그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을 마주치는지 아니면 마치 발음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시선을 옆으로 돌리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했다. 그녀는 그렇게 해보고는 이해했다. 그가 사랑해 라고 말할 때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어깨 위쪽 거울이 걸려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는 그녀의 반응이 아니라 자신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와 헤어졌다. 1년 후 그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고 6개월 후 더 괜찮은 여자를 만나 그녀를 떠났다. 이것이 바로 눈의 힘이다. 눈은 상대방이 당신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보여준다. 그러니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서둘러 말을 듣지 마세요. 먼저 상대방의 눈을 보세요. 공격적인 눈빛이나 거짓말, 탐지기처럼 보지 말고 상대방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보세요. 그러면 첫 마디를 듣기도 전에 얼마나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 놀랄 것이다. 눈은 시적인 의미에서 영혼의 거울이 아니기 때문이다. 눈은 성격을 진단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도구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읽는 법을 배운 사람은 사람을 고르는 데 있어서 결코 눈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걸음걸이, 시선, 몸짓을 읽는 법을 배운다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면 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마지막에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조차도 속일 수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기술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눈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하는 것이며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 자기 통제력, 그리고 상대방과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말하는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마치 말을 끊길까봐 혹은 침묵이 자신의 불안감을 드러낼까봐 두려워하는 듯 너무 빨리 쉼없이 말하는 사람은 대개 내면의 불안감을 쏟아내는 말로 보상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똑똑하고 심지어 카리스마 넘칠 수도 있지만 그 말의 흐름 뒤에는 오해받거나 거부당하거나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천천히 말하고 쉼표를 사용하며 단어를 고르고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내면의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굳이 소리로 공간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너무나 믿기 때문에 상대방이 생각하고 말을 이해하고 반응할 시간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숙함, 존중, 그리고 정서적 강인함의 표시입니다. 어조, 억양, 문장 구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끊임없이 말을 끊고 대화를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고 심지어 당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조차 매 문장마다 나를 사용하는 사람은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전달하려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질문을 하고 명확히 하고 상대방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면접에서 지원자가 자신을 어필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공통의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대답하기 위해 듣는 것인지 아니면 이해하려고 듣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는 협상가가 대화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력으로 위장한 독백을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은 자기 통제력, 지적 정직성, 심지어 도덕적 기준까지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대화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 물론 그는 노력했지만 과 같은 사람은 진심으로 존중할 줄 모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건 제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게 볼 수 있는 내면의 자유를 지닌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한 번은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제 친구 아론이 공동 프로젝트 파트너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훌륭한 이력서와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거의 쉬지 않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얼마나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항상 목표를 달성하는지, 도시의 모든 사람을 아는지 떠벌렸습니다. 그는 활기차고 목소리가 크고 심지어 매력적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말은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아론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조차도 그는 말을 끊으며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거의 10분 동안 침묵하며 경청하고 짧지만 정확한 질문 3가지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로젝트에 2가지 어려움이 보이네요. 첫째는 마감일이고 둘째는 물류입니다. 첫 번째는 경험이 있지만 두 번째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연결해 드릴까요? 아론은 두 번째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토록 공들여 홍보했던 프로젝트들을 하나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말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인쇄소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은 자기 홍보 수단이 아니라 문제 해결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이모 레이첼은 오랫동안 한 남자와 사귀었어요. 그는 교육도 잘 받았고 세련되고 말도 잘했죠. 하지만 이모가 걱정거리나 직장, 가족,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는 공감 대신 조언만 늘어놓았어요. 기분이 어때? 이렇게 해야 해. 이모는 그가 그저 도와주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참고 견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모는 그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위로를 받고 싶어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안아주고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했죠. 그제야 이모는 깨달았어요. 그의 말은 진심 어린 위로가 아니라 통제하려는 의도였던 거예요. 그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수 없었던 거죠.
무력감을 견딜 수 없었기에 그는 곧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어요. 이모는 그와 헤어지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더 이상 내 이야기를 과제처럼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한 사람으로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랄 뿐이야.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말은 단순히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영혼의 리듬이니까요. 침묵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반면 경청하고 말을 고르고 침묵을 존중하는 사람은 말뿐 아니라 관계, 거래,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의미뿐 아니라 태도에도 귀 기울여 보세요. 태도 뒤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세요. 다른 사람의 성취에 대한 사람의 반응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가장 순수하고 확실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는 성장 배경, 교육 수준,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며 어떤 가면도 꿰뚫어 봅니다. 주변 사람이 성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깊은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거짓으로 꾸며내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은 내면의 충만함을 나타냅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의심의 그림자 속에 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빛의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타인의 성공이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고 오히려 고무시킵니다. 하지만 시기심, 깎아내림, 비꼬는 말, 잘했어? 하지만 운이 좋았을 뿐이야. 대화를 곧바로 자신에게로 돌리려는 욕구는 모두 내면의 결핍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타인의 성공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자신의 중요성이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타인의 성취를 깎아내려 자신과 동등하거나 심지어 우월하다는 환상을 유지하려 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당신의 자신감을 깎아내리기 훨씬 전에 독성이 있는 사람들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친구 관계에서는 누가 진심으로 당신의 성공을 기뻐하는지, 누가 당신을 위협으로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는 누가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될지, 누가 당신이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방해할지 알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누가 당신의 성장을 지지할지, 누가 당신을 걱정한다는 핑계로 뒤로 끌어당길지 알 수 있습니다. 타인의 성공을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은 결코 당신의 진정한 성장의 동반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수준에 있을 때는 가까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신이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순간 그들은 거리를 두거나 당신의 자신감을 깎아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이런 일을 여러 번 봤습니다. 사촌 데이비드가 작은 커피숍을 열었어요. 거창한 건 아니고 동네에 있는 아늑한 곳이었는데 커피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았죠. 6개월 후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줄을 서기 시작했고 리뷰도 쏟아지고 지역 언론에도 기사가 실렸어요. 데이비드는 기뻐하며 제게 전화를 걸어왔죠. 저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커튼과 테이블보에 쓸 천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데이비드가 옛 친구들에게 이 성공을 알리자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함께 공부했던 친구 중 한 명은 곧바로 이렇게 말했죠. 당연하지. 너한테는 쉬운 일이지. 삼촌도 장사하고 아버지도 돈 많이 주셨잖아. 사실 데이비드는 대출을 받고 처음 몇 달 동안은 커피숍에서 자면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반면에 다른 친구는 개업식에 꽃다발을 들고 와서 사진을 수십 장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고는 장문에 글을 남겼습니다. 자랑스럽다 데이비드. 끈기는 결국 성공한다는 걸 증명했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성공을 깎아내리던 사람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새로운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는 농담으로 넘기거나 화제를 돌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광고 덕분에 겨우 버티고 있는 거야. 광고가 없었으면 문 닫았을 거야. 반면 진심으로 기뻐했던 사람은 단골 손님이 되었고 친구들을 데려오고 첫 바리스타 마스터 클래스를 기획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 자신의 손실을 의미하는 결핍의 세계에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장이 모두에게 영감과 기회를 의미하는 풍요의 세계에 살았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의 또 다른 사례입니다. 리아라는 여성이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했습니다. 그녀는 재능은 있었지만 겸손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프로젝트가 국제적인 상을 받았습니다. 동료 에스더를 제외한 모든 직원이 기뻐했습니다. 에스더는 모두 앞에서 리아를 축하했지만 흡연실에서 다른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잖아, 걔한테 쉬운 일을 시킨 거야. 내 일을 시켰으면 내가 대상 받았을 텐데. 리아는 우연히 이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기억해 두었습니다. 몇 달 후
스튜디오에 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리아는 에스더를 팀에 합류시키자고 제안했지만 매니저는 정말 괜찮겠어요? 라고 물으며 에스더가 회의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가 승인되었을 때 3번이나 깎아내리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아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팀워크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성공이 경쟁일 뿐 공동의 성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리아는 조금이라도 의심을 품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과는 자신의 성공을 나누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마음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적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맹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이 성공했을 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보지 마세요.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나나요? 눈빛에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나요? 아니면 그들은 곧바로 하지만 만약라면 그리고 나는과 같은 말을 찾을까요? 왜냐하면 이 순간에는 상대방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태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기만적인 방법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특히 말과 행동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약속을 하고 감동적인 연설을 하고 설득력 있게 맹세하는 법을 압니다. 하지만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말보다는 행동이 말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언제든 연락 가능합니다. 라고 말해놓고 일주일 동안 사라진다면 그것은 바쁜 것이 아니라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정직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말해놓고 계약서의 작은 부분을 숨긴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침묵한다면 그것은 어색한 순간이 아니라 어떤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일관성이란 아무도 칭찬하거나 알아주거나 보상해주지 않더라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면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기 위해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예외가 아니라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원칙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정직하고 내일은 편리하기 때문에 유연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일지는 결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 파트너, 직원, 투자자를 선택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는 약속이 아니라 검증된 행동으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실수하는 것은 우연일 수 있지만 3번은 이미 고착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은 큰 행동이 아니라 사소한 일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시간에 맞춰 오는지, 할 말이 없더라도 메시지에 답장하는지, 재촉하지 않아도 작은 부탁을 들어주는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세한 부분에서 그 사람의 진정한 신뢰성이 드러납니다. 저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한 사람의 사례를 통해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카리스마 있고 똑똑했으며 항상 가족 명예, 의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회의 때마다 말은 곧 빚이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 라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믿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명예와 약속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팔찌를 차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보다 시몬을 더 오래 알고 지낸 친구 모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의 작업장이 불타버려 복구 비용을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이 제일 먼저 찾아와 모셰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일 내가 절반을 보내줄게. 내 돈이라고 생각해. 모셰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는 새 휴대폰을 사고 소셜미디어에 드디어 라는 캡션과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모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시몬을 더 이상 친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시몬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들고 나타나 인맥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셰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시몬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왜? 우린 친구잖아? 돈을 보내주겠다고 했잖아요. 안 보냈죠. 말도 빚이라고 했는데 결국 허울 뿐이었어요. 시몬은 붕괴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건 사소한 일이에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당신에게는 사소한 일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신뢰의 문제예요. 두 번째 사례는 완전히 달랐다.
내 이웃인 바체바라는 노부인은 큰 소리로 말하는 법이 없었다. 자랑도 하지 않았고 불가능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일 수프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말하면 정확히 오전 10시에 수프가 문 앞에 놓여 있었다.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말하면 그건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참여라는 느낌이 들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대부분은 예의상 한 말이었다. 그런데 바체바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츠하크라는 젊은이가 매주 찾아와 집안에 고장 난 것을 고치고 쓰레기를 버리고 장을 봐왔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물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는 대답했다. 그녀가 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곁에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바체바가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저는 그저 은혜를 갚는 것뿐이에요. 해야 해서가 아니라 옳은 일이기 때문이죠. 그는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다. 의무에 대해 거창하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행동으로 옮길 뿐이었다. 바로 그 점이 큰 차이다. 말은 쉽다. 특히 아무 상관이 없을 때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행동은 노력과 시간, 때로는 희생을 요구한다. 그리고 바로 그 행동이야말로 사람이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무슨 행동을 하는지 보라. 특히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오직 행동만이 신뢰를 쌓고 평판을 만들고 그 사람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믿음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말은 순간적인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오직 일관성만이 영원하다. 또한 사소한 것에도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사소한 것들은 단순한 디테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사람이 큰 행동이나 위기 상황, 중요한 결정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웨이터를 대하는 태도, 배달원에게 감사를 표하는 방식, 청소부 아주머니에게 인사하는 방식, 다른 사람의 시간, 공간, 노력에 대한 존중 등에서 드러납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사람들이 역할을 연기하고 자신을 억제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사소한 일들 속에서 그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존중심, 인간미, 내면의 문화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깐깐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용하거나 눈에 띄는 부분만이 아닌 온전히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웨이트리스가 피곤해 보이는지 알아채고 점원의 이름을 기억하고 작은 서비스에도 감사를 표하는 사람은 공감 능력과 성숙함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을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그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들을 무시하는 사람은 존중이 조건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위, 유용성, 외모에 따라 존중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오늘 당신에게 정중하게 대하다가도 당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내일은 무례하게 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그 사람이 동료를 존중하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위계질서를 만드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는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당신의 지위, 외모, 기회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는 당신이 힘든 시기에도 곁에 있어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들이 예외가 아니라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양한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한 번은 한 대기업의 영업사원이 제 가게에 왔습니다. 그는 말끔하게 차려입었고 자신감 넘치는 말투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랫동안 이 건물에서 일해 온 나이 지긋한 청소부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양동이를 들고 지나가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사업가는 대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등을 돌렸고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고 네, 물론이죠 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는 마치 그녀가 실내의 일부인 것처럼 대화를 계속 이어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기억해 두었다. 일주일 후 그는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동료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왜요? 조건이 좋은데요?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당신도 신경 쓰지 않게 될 겁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업가가 6개월 만에 비서를 3명이나 바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불만을 품고 떠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물건처럼 취급해요. 두 번째 사례는 정반대입니다. 제 친구 레아가 어느 날 새로운 지인인 노암이라는 건축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느긋했으며
자신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동안 저는 몇 가지를 알아챘습니다. 주인이 간식을 가져오자 그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존경의 표시로 일어섰습니다. 고양이가 소파에 뛰어오르자 그는 쫓아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목을 쓰다듬어 주는 걸 좋아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헤어질 때 그는 레아뿐만 아니라 대화에 참여하지도 않은 레아의 이웃에게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 달 후 리아가 내게 말했다. 있잖아. 그 사람은 아직도 간식 가져다 주던 그 이웃집 안부를 물어봐. 심지어 6월에 생일인 것도 알아내서 카드까지 보냈어. 그건 그냥 예의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야.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지. 세 번째 사례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져온 것이다. 아비라는 사업가가 공동 프로젝트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한 후보자가 훌륭한 이력서와 추천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그를 찾아왔다. 면접에서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런데 쉬는 시간에 아비가 복도로 나갔을 때 그 후보자가 관리자와 나누던 대화를 갑자기 끊는 것을 목격했다. 방해하지 마세요. 바빠요. 그녀는 단지 커피가 필요한지 물어보려던 참이었다. 아비는 돌아와 정중하게 회의를 마무리하고 협력을 거절했다. 나중에 그들은 아비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 스스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전문가는 맞지만 파트너는 아닙니다. 파트너십은 단순히 능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중이 있어야 하니까요. 아래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단지 지금은 그걸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소한 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습관의 발현이죠. 그리고 습관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성격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만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당신도 보지 않게 될 겁니다. 이제 사람을 속속들이 파악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간단하면서도 냉혹할 정도로 정확한 비법을 공개할 때가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상황이나 미리 정해진 과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예고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에 대한 반응을 말입니다. 왜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평범하고 통제된 환경에서는 사람은 어떤 역할이든 연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의 바르고 차분하고 정직하고 배려심 넘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에게 기대되는 바를 미리 알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면을 쓰고 답변을 연습하고 어조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 뇌가 사회적 필터를 켤 시간이 없을 때 내면에 숨겨진 본능, 습관, 진정한 감정 상태가 드러납니다. 그 반응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소금을 건네달라고 부탁했을 때 상대방은 짜증을 내거나 미소를 지으며 건네줍니다.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상대방은 도와주거나 못 본 척합니다. 모든 게 실패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 같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을 때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봅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5분 늦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은 불안, 분노, 이해 등 다양합니다. 이 모든 순간들은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바로 그 순간들에 숨겨져 있습니다. 가면은 자신이 각본대로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동안에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치면 각본은 무너지고 오직 내면의 모습만이 남습니다. 이 기법은 어디에서나 통합니다. 비즈니스에서는 작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만들어 봅니다. 지금 당장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마지막 순간에 조건을 변경해 봅니다. 상대방이 혼란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관찰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갑자기 침묵하거나 계획이 틀어지거나 간단하지만 예상치 못한 것을 요구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우정에서는 평소와 다른 모습일 때, 재미없어 보일 때, 그저 고민이 있는 사람일 때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법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반응은 자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거짓말을 할 줄 아는 대뇌 피질이 아니라 두려움, 분노, 배려, 공감을 담당하는 고대의 중추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여러 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한 투자자가 제 가게에 왔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고 차분하고 합리적이었으며 항상 비싸지만 절제된 정장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는 신뢰, 정직, 장기적인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파트너십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는 주의 깊게 듣고 질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미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실수로 원단 더미를 떨어뜨렸습니다. 원단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짜증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한 차가운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도와주지도 제안하지도 않고 그저 시선을 돌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말을 이해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그 투자자가 젊은 디자이너가 회의를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차가 고장나자 이렇게 썼습니다.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큰 프로젝트를 맡지 마라. 그에게는 사람보다 질서가 더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 친구 네아마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예비 신랑감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명망 있는 집안 출신에 교육도 잘 받았고 조용하고 예의 바르게 말하며 말을 끊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도중 식탁을 차리는 것을 돕던 어린 조카가 실수로 식탁보 위에 물컵을 엎질렀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얼굴이 빨개진 차에 얼어붙었습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하고 계속 식사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나도 네 나이 때는 똑같은 실수를 했어. 같이 닦을까? 그는 그 일을 크게 부각시키거나 영웅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살피고 진정시켜주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네아마는 6개월 후 그와 결혼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하고 세심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순간을 기꺼이 희생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에게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그날 저녁, 그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협상 세계에서 가져온 세 번째 사례입니다. 제 지인인 다니엘이 한 공급업체와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급업체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꼼꼼하고 서류도 항상 제때 보내는 이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고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은 일부러 오전 10시에 미팅을 잡고는 예고 없이 10시 15분에 나타났습니다. 공급업체는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들어오자마자 그는 비꼬는 말투로 드디어 왔군. 안 올 줄 알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사과했지만 그의 반응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다음 미팅에서 다니엘은 마지막 순간에 무심코 줍을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크게 바꾼 것은 아니었지만 유연성을 시험해 볼 만한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공급업체는 격분하며 다니엘의 비전문적인 태도, 무례함, 계약 위반 등을 들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작 3일 정도의 지연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다니엘은 결국 협력을 거부했습니다. 1년 후 다니엘은 이 공급업체가 사소한 계약 위반, 지불 하루 늦음, 포장 변경 요청, 이메일 답장 지연 등을 이유로 3명의 고객과 계약을 파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협력보다 통제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법의 힘입니다. 분석, 직관, 경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상대방이 준비되지 않은 순간을 만들거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들은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을지,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친구가 될 수 있을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가장 조선 순간을 보지 마십시오. 예상치 못한 순간을 보십시오. 대본이 없는 곳에서 진실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은 속임수나 사람을 조종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삶에서 단련되고 여러 세대에 걸쳐 검증되었으며 실수가 너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상황에서 갈고 닦아진 도구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환상 없이 명확하고 정직하게 보기 위한 것입니다. 신뢰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신뢰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알아차리는 법을 빨리 배울수록 삶에서 고통, 실망, 상실은 줄어들 것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걸음걸이, 눈빛, 말투, 사소한 일에 대한 반응,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 아무것도 주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등에서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은 그저 장식일 뿐입니다. 물론 이러한 행동 뒤에는 단순한 실용적인 이유뿐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유대교 전통에는 보는 것은 존중하는 것이라는 이해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인간성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꿰뚫어 보는 법을 배우면 자신뿐 아니라 진솔하고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을 권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는 허황된 약속은 없습니다. 오직 시간과 경험을 통해 검증된 것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누군가에게서 어떤 기술을 발견했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단순히 처음이나 눈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무엇을 보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간략하게 적어주세요.